원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실리프팅으로 가능할지 안면 거상이 필요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랫볼살 있고 광대가 없으신 분들은 미니 안면 거상 정도까지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줄리쌤입니다. 처진 피부를 업시키고 싶은 40대 분들 중에서 원장님, 리프팅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게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리프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리프팅이라고 하면 비수술적인 레이저 시술을 제외하고는 실리프팅과 안면 거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볼륨을 이동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피부 처짐이 아닌 살 처짐이 있으신 분들에서 처진 살을 위로 다시 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 바로 실리프팅이고요. 조금만 올려도 피부 접힘이 보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실리프팅으로는 피부가 울어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개 안면 거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선 현재 상태와 원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실리프팅으로 가능할지 안면 거상이 필요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얼굴이 조금 크신 편이거나 혹은 광대와 사각턱이 발달해 있는데 전체적으로 슬림한 라인을 원하신다면 실리프팅보다는 절개 안면 거상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리프팅이 가장 좋으신 분은 O형 얼굴이셔서 아랫볼살 있고 광대가 없으신 분들은 이 볼살을 광대 쪽으로 올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40대라는 연령 특성상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실 시기잖아요. 본인의 회복 기간에 맞는 시술이나 수술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리프팅은 첫 번째 할 때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 처음 정말 잘 올라갔고 효과도 좋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수록 점점 효과는 없고 얼굴이 부해 보인다 라고 말씀하세요. 실리프팅의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인데요. 첫 번째, 실리프팅 자체가 고리를 걸어서 근막을 당겨 올리게 되는데요. 이 고리가 일부 근막을 훼손하면서 구멍이 나게 되죠. 점점 약해지게 되면서 따라 올라가는 견인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리 부분에 흉살이 점점 쌓이고 실의 잔여물이 흉살로 남게 되면서 무게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견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이전 실리프팅으로 인한 흉터 부분의 근막이 딱딱해지고 유연성,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잘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덜하다고 느끼시게 되는 거죠. 실리프팅은 흉터 자국 혹은 손상을 일으키면서 피부 안쪽 조직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리 형태의 유착이 생겼던 부분에 스마스 근막이 일부 훼손되거나 혹은 흉살로 딱딱해져서 견인력이 잘 작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면으로 당기는 스마스 안면 거상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흉터 때문에 스마스층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간혹 보곤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리프팅 시에 스마스층이 아닌 피부 바로 아래까지 얕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피부가 얇고 딱딱해져 있어서 안면 거상 시에 이 부분이 출혈이 조금 더 많이 생기기 쉽고 수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굴곡이 조금 더 많이 보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실리프팅은 어쩔 수 없을 때 한 번 정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는 피부 처짐이 대부분 동반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미니 안면 거상 정도까지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과 실리프팅 40대의 리프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반짝이는 성형 이야기로 찾아올게요.